얘들아 숙제는 다 했어? 그 프로라는 거? 그래서 혹시 질문인 사람들 이따가 질문 좀 하세요.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책을 다 받았으니까 중간에 하나를 하고 가야 되거든? 원래 있는 책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책을 어디를 피시면 되냐면 8페이지. 이제 오늘 분자의 구조와 성질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기 전에 그 8페이지에 루이스 구조식 그리기 그거 하나만 좀 하고 갈게요. 그래서 이제 8페이지에 루이스 구조식 그리는 걸 하는 이유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분자의 구조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원래 배웠던 책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 하나 좀 할게요. 그래서 이제 거기 8페이지 보시면 루이스 구조식 그리기다 라고 해서 이게 어떤 순서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순서에 입각해서 공유 결합하는 분자들을 구조식 형태로 이제 그리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과 전자수의 총합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제일 첫 번째는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과 전자수가 있었을 때 그 원자과 전자수의 총합을 구하는 건데 이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수라는 건 조개 뭐다? 조개 1의 자릿수를 갖고 그걸 다 더한 합을 구한다. 이제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중심 원자 주위의 주변 원자를 배열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거하고 제일 관련이어서 보통 우리가 공유 결합하면 중심에 놓여져 있는 원자가 있고 그 중심을 기준할 때 주변에 놓여져 있는 원자들이 뭐 한다? 존재를 하는 거거든? 근데 보통 우리가 공유 결합할 때 중심에 있는 원자를 찾는 방법은 저번에 설명할 때 그 루이스 전자 점식을 이렇게 찍었을 때 손의 개수가 뭐 한 게 있어야 되냐면 손의 개수가 많은 게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돼. 알겠어요? 손의 개수가 많은 거. 그럼 보편적으로 할 때 손의 개수가 제일 많은 게 누구니까? 탄소잖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구조를 그릴 때 탄소나 질소나 산소나 이런 애들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뭐야? 먼저 우선이 돼서 걔네들이 이제 중심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지 서로 이제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시 원자와 주변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쌍을 만든대. 그러면 공유 전자쌍을 만든다는 거 의미는 일단 무조건 뭘 해야 돼? 무조건 공유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심에 어떤 원자가 하나 놓이고 예를 들면 주변에 어떤 원자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치면 최소한 얘네들이 무슨 결합은 해야 돼? 최소한 얘네들이 무슨 결합은 해야 돼? 최소한 단일 결합은 하나 정도는 해야 돼. 그잖아. 얘네들이 최소한 단일 결합은 하나 정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최소한 예를 들면 전자를 이렇게는 뭐 하는 거야? 배치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게 중심 원자와 주변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쌍을 만든다. 일단은. 그러니까 점으로 찍어서 두 개로 표현하던가 아니면 뭘 그려서 이렇게 선을 그려서 최소한 이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따가 연습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남는 전자가 분명히 생겨. 왜냐면은 원자과 전자수의 총합을 우리가 뭐 했다? 구하고 그 중에 일부를 뭐 하는 거야? 중심 원자하고 주변 원자 사이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분명히 남거든? 그럼 그 남는 원자과 전자수를 어디서부터 배치하냐면 주변부터 이렇게 배치를 해서 뭘 만드는 거냐면 8개를 만들어줘야 돼요. 알았지? 어쨌든 옥텟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전자를 주변 원자부터 옥텟 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다 배치인데도 전자가 만약에 남잖아. 그럼 남으면 이제 중심 원자를 주면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남는 전자가 없으면 다중결합을 만들어서 옥텟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그냥 원초적으로 니네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거 해볼게. 제일 쉬운 거. 알았지? 거기 밑에 어차피 연습을 할 건데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예요.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있었다고 쳐봐. 그래서 진도가 약간 느린 것 같아서 내 스스로 배속할게. 왜? 알았지? 내 스스로 말을 빨리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저기 첫 번째 원자과 전자수의 총합을 구한다는 건 탄소가 원자과 전자수가 14조인가 4개가 있고 산소가 16조인가 6개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의 원자과 전자수를 다 구하면 4 더하기 12 하니까 총 몇 개가 된다? 16개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지?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얘네들의 뭘 잡아야 돼? 중심 원자를 잡는 건데 중심 원자는 기본적으로 손이 많은 게 중심에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탄소를 중심에 넣고 주변에 뭐 한다? 주변에 산소를 이렇게 배치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얘네들하고 뭘 한다? 공유결합하는 거에 중심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러고 나서 일단 얘네들이 뭘 해야 돼? 공유결합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 전자를 뭐 한다? 최소한 전자를 두 쌍은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얘네들이 서로 뭘 잡을 수 있어? 손을 잡을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총 16개의 전자가 있었는데 이 16개의 전자 중에 내가 지금 몇 개를 쓴 거야? 4개를 썼잖아. 4개를. 공유결합하는데. 그럼 여기다 4를 빼면 몇 개가 남어? 12개 남는 거야. 그럼 이제 12개 남는 건데 그 12개를 이제 어디서부터 채우냐면 주변부터 채우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채우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이 돼요? 근데 이렇게 채웠어. 여기까지 이해돼? 응? 태연아? 아,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뭐들 모르겠어? 자, 다시 해볼게. 원자과 전자수의 총합을 구하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원자과 전자가 화학결합에 참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탄소가 갖고 있는 안쪽에 들어가 있는 2개의 전자는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산소도 전자가 8개인데 8개 중에 2개는 K 껍질에 들어가 있으니까 걔도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원자과 전자만 갖고 무슨 결합을 하는 거야? 원자과 전자만 갖고 공유 결합을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얘네 둘이 얘를 기준으로 다 붙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결합을 한다고 치면 공유하는 전자쌍이 최소한 한 쌍씩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 한 쌍씩을 그리고 나면 16개에서 4개를 공유해 있으니까 몇 개 남으니까 12개 남으니까 12개의 전자를 중심이 아니고 주변부터 이렇게 다 배치를 한다고. 그럼 주변부터 배치를 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얘가 8개가 되고 얘가 8개 되니까 주변 원자가 이제 뭘 만족하고 있는 거야? 옥텟을 만족하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중심이 옥텟을 만족을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심이 옥텟을 만족을 못하면 여기 있는 전자를 일로 갖고 오고 여기 있는 전자를 이렇게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선생님이 쓴 게 남는 전자가 있다면 중심 원자의 옥텟 상태로 만드는 건데 이걸 주변을 다 채웠더니 12개를 다 채우고 나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그럼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중심이 뭘 만족을 못해? 8개를 만족을 못하니까 지금 배치가 이상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기에 배치한 어떤 거를 여기로 뭐 하는 거야? 여기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에이. 여기로 보내주고, 자, 여기로 이렇게 보내주고, 그럼 보냈으니까 얘네들을 뭐 하는 거야? 보냈으니까 얘네를 이렇게 지우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얘도 몇 개가 되고, 얘도 8개가 되고, 얘도 8개가 되고, 얘도 몇 개가 되는 거야? 모두 다 8개가 되니까, 이런 게 보통 우리가 봤을 때 공유결합하는 물질을 이런 순서에 의해서 전자를 배치해서 모두 다 뭘 만족하게? 모두 다 이제 옥텟을 만족하게 이제 해준다. 이런 표현이지. 알겠어요? 무슨 방법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루이스 구조식을 그린다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오늘 수업하는 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어떤 이제 분자가 등장하면 그 분자의 실제 오늘 배우는 건 분자의 구조야. 알았지? 분자가 어떤 구조인지를 배우는 건데 그 분자의 구조를 결정하는 건 중심에 놓여져 있는 원자가 공유하는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걔의 구조가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루이스 구조식을 그렸을 때 중심 원자를 그릴 때 주변 원자하고 어떤 식으로 결합하는지의 과정을 이해해야지 오늘 하는 것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런 느낌이라고, 요런 느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포 이그젬플에 선생님이 써놓은 CO2 있잖아, CO2. CO2가 이제 요런 논리를 통해서 뭐 한다?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거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 BeF2라고 있어요. BeF2. 되게 이상하네, 알았지? 되게 이상하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다는 건 뭐냐면 BeF2다라고 하면 일단 B는 금속이지. 그지? 응, 여기 책 가져와. 그럼 얘는 이제 금속이고 얘는 뭐야? 비금속인데 얘네 둘이 이건 어차피 수능에는 나오진 않아. 알았지? 왜냐면 좀 이따 해보면 약간 이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가 있을 때 똑같이 얘네들의 원자과 전자수를 구하면 베릴륨이 몇 쪽이니까 베릴륨이 2쪽이니까 2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플루오린은 17쪽이니까 7개씩 있으니까 14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전체가 몇 개가 되는 거야? 총 전체가 이제 16개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베릴륨이랑 플루오린이 있는데
베릴륨이 원자가 전자가 2개고 플루오린이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베릴륨을 어디로 넣는 거야? 가운데로 집어넣어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16개 중에 얘네들이 최소한 뭘 한다고 쳤을 때 공유 결합을 한다고 쳤을 때 여기 배치하고 여기 이렇게 일단 배치하는 거죠. 되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배치하고 나서 그럼 16개 중에 몇 개를 썼으니까 4개를 썼으니까 몇 개 남는 거야? 12개 남는 말이야. 그럼 12개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채우는 거야. 끝이야. 그럼 얘랑 비교할 때 얘는 차이가 중심이 뭐해? 중심이 옥텟을 뭐 하는 거야? 만족을 못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걸 화학에서 화학이 그지 같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것들이 옥텟이 뭐 한다? 만족을 못 하는 데서 이게 옥텟이 뭐 한 상태야? 옥텟이 결핍된 상태에서 이런 식의 구조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자연계에 존재한다고 쳤을 때 매우 뭐한 놈이겠어?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불안정. 그럼 얘는 이 가운데 있는 걸 기준했을 때 주변에 있는 애들은 8개가 돼서 옥텟을 만족을 하는데 중심에 있는 얘는 옥텟을 만족 못하는 거여서 이런 걸 옥텟 결핍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수능에 만약에 등장하는 애들은 무조건 다 옥텟을 뭐야? 그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를 만족하는 걸 내는 거고 얘는 이 중심에 있는 애들이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를 만족하지를 않는 걸 내니까 이런 것들은 내신용이에요, 내신용. 그러니까 언제 시험이 나오냐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에 이제 저런 애들이 나오겠지. 알았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일반 선택의 화학이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구조식으로 그리면 B2에 F하고 뭐다? F가 놓여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할 때 이제 이런 걸 어떤 표현으로 갖는 거냐면 중심 원자가 전자쌍을 몇 쌍 갖는 거야? 2쌍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그냥 상식이야. 중심 원자가 전자쌍을 2쌍을 갖고 있는데 이 2쌍인 전자는 둘 다 전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공간상으로 봤을 때 제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응?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방법이 180도 떨어져 있는 거야. 그치? 서로 정반대편에 놓여져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BF2라는 거에 우리가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어보면 실제로 얘는 분자의 구조가 직선형이에요. 직선형.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중심원소가 있었을 때 중심원소가 갖고 있는 전자쌍이 몇 개인가를 통해서 그 분자가 어떤 분자인지를 찾아야 돼, 이제. 알겠어요? 왜? 승현아 왜? 졸려? 아, 화학부터 먼저 하니까 기분 나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거 해볼게요. 그 옆에 거. 그 옆에 거 이제 뭐가 되냐면 BF3예요. BF3. 맞지? BF3. 그래서 하나는 붕소고 하나는 뭐다? 플로린. 그럼 붕소가 몇 개 있냐면 3개 있고 플로린이 7개짜리가 3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총 몇 개 있다? 24개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중심에 누가 들어가야 돼? 붕소가 들어가요. 플로린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중심에 붕소가 들어가고 플로린, 자, 플로린 이렇게. 그럼 일단 최소한 공유 결합을 하고 하는 거야, 이렇게. 알았지? 공유 결합 하고 하는 거야. 그러면 24개 중에 몇 개를 썼으니까 6개를 쓴 거잖아. 알았지? 아, 근데 어딘지 모르겠구나. 그럼 몇 개가 남아? 18개가 남으니까 18개를 누구부터? 주변부터 채우는 거예요. 주변부터. 그럼 주변부터 채우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렇게. 그럼 주변이 옥텟 됐어. 근데 중심은 또 몇 개밖에 없어. 중심은 공유하는 거 3개밖에 없으니까 6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얘도 역시 뭐야? 얘도 역시 옥텟이 뭐 한다? 옥텟이 결핍되는 거야. 그러니까 8개를 만족 못 한다. 그럼 거꾸로 뭐도 있겠냐? 옥텟이 만족하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거꾸로 뭐도 있어? 옥텟을 넘어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옥텟 확장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심 원소가 5개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6개 결합하는 경우도 있지. 그래서 또 배우는 거야. 그럼 이것도 역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야. 상식. 아직 내가 상식이 풍부하니까. 그럼 여기 전자쌍이 몇 개 있으니까 3쌍이 있잖아. 그럼 얘 전자쌍이 공간상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그렇지. 평면 삼각형. 알았지? 평면 삼각형.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면 120도 써 있어. BF3라는 분자는 평면 삼각형의 구조를 가져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 원소가 전자쌍을 몇 쌍을 갖는지가 뭐 한다? 되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옆에 이제 CH4가 나오겠죠. 근데 CH4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이게 워낙 단순한 분야니까 그냥 탄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수소가 있어. 그럼 공유하면 뭐야? 끝이야. 왜냐면 수소가 1쪽이니까 전자 하나니까 하나짜리 4개 있고 탄소가 몇 개니까 4개 있으니까 손잡고 몇 개 다 썼어. 8개 다 썼잖아. 그러면 얘 2개, 얘 2개, 얘 2개, 얘 2개니까 얘는 비활성 기체 중에 헬륨의 전자를 갖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이렇게 하나의 손으로 표현하고 선으로 표현하고 선으로 표현하면 얘는 CF4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얘부터는 이따가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얘는 이 4개의 전자쌍이 어떤 공간상에 가장 안정하게 놓일 수 있는 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몇 도가 아니다? 90도가 아니고 얘는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사면체가 돼서 이 탄소 원자가 정사면체의 중심에 있고 수소 있고 수소 있고 수소 있고 수소 있어서 결합하니까 뭐다? 입체야, 입체. 구조가. 그래서 중심 원소가 몇 쌍이 있으면 2쌍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2쌍이 있으면 직선형, 3쌍이 있으면 평면 삼각형, 4쌍이 있으면 뭐다? 사면체형 이렇게 돼. 됐어요? 그럼 이걸 한번 찍어봐. 알았지? 이것도 고생하겠지만 왠지 얘는 뭘 것 같아? 얘는 무슨 형일 것 같아? 어? 그냥 찍는 거야. 쟤는 무슨 형? 쟤도 직선형.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저 같은 애들을 이제 직선형으로 표현할 때 얘네들하고는 다르게 이건 지금 무슨 결합이 있다라고 배웠냐면 이런 건 다중결합이잖아. 다중결합은 뭐처럼 취급하면 되냐면 단일결합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일결합처럼 생각하니까 이렇게 2쌍, 이렇게 2쌍이 있다는 건 몇 쌍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냥 한 쌍처럼 있다라고 치면 얘랑 구조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도 무슨 형이 되는 거야? 얘도 직선형.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지. 되죠? 뭐야? 지우개 어디 갔어? 괜찮아. 근데 왜 맨날 늦게 오는 거야? 응. 아, 집이 너무 먼가? 집 어디, 제주도야? 야, 그리고 수도 없이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절대 지금 요번 방학 때 놀면 인생 망치는 거 알았지? 고3 겨울방학 때 놀아도 되니까 제발 좀 놀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2개가 또 있죠. 자,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NH3, 그 다음에 이제 H2O. 이렇게 돼요. 그렇지? NH3, H2O. 그럼 일단 NH3 하면 질소 몇 개? 5개. 그 다음에 수소 몇 개? 3개. 그러니까 총 몇 개야? 8개지. 그러면 일단 중심에 누가 있고? 질소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 있겠죠. 그러면 손잡고, 손잡았어. 이렇게. 그러면 8개 중에 몇 개를 썼어? 6개를 썼잖아. 그러니까 몇 개 남아? 2개 남지? 근데 주변을 봤더니 옥텟은 아니고 비활성 기체가 다 됐지. 근데 아직도 전자가 몇 개 남아? 2개 남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주는 거야? 남으면 누구한테 준다? 중심 원소한테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중심 원소의 중심에 누가 있는데? 질소가 있는데 얘를 조금 전에 봤던 얘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뭐야? 차이가 얘는 4개가 다 뭐야? 4개가 다 공유하는 전자고 얘는 3개는 뭐고 3개는 공유고 하나는 뭐가 된다? 하나는 비공유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야? 공통점은 뭐야? 공통점은 중심 원소가 전자쌍을 몇 쌍을 가졌는데 4쌍을 가졌는데 왼쪽에 있는 건 모두 다 공유하는 전자쌍 4쌍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4개 중에 3개는 공유고 하나는 비공유야.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이렇게 뭐 한 게 아니야? 붙어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그럼 결국 이제 이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점 찍은 이 비공유 전자쌍이 나머지 얘네들의 구조를 결정하는 데 뭐 한다? 어떤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중심에 있는 원소가 일단 뭐야? 공유결합을 해서 몇 개의 전자쌍을 갖는 거랑 중심에 있는 원소가 공유결합한 거랑 공유결합하지 않는 게 몇 개 있냐 이런 것도 다 구분해야 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자 얘도 또 해볼게. 얘도 어차피 치면 총 몇 개니까 8개니까 산소에 수소 있고 수소 있어서 공유하는 거지. 그럼 공유하고 나도 8개 중에 4개를 썼으니까 몇 개 남어? 4개 남으니까
비공유, 비공유 이렇게 찍으면 중심이 몇 개 된다? 8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도 네 쌍, 얘도 네 쌍, 얘도 네 쌍이지만 얘는 공유하는 거 네 쌍, 얘는 공유 세 쌍에 비공유 한 쌍, 얘는 공유하는 거 두 쌍에 비공유 두 쌍이니까 얘네들이 생김새가 뭐야? 이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달라진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구조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얘를 다 이렇게 찍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넘어가서 HCN, HCN. 자, H에 C에 N이에요. 그럼 H에 CN이니까 당연히 중심에 누굴 놓으면 돼? 탄소를 놓으면 되잖아. 탄소가 손이 내니까. 그럼 탄소 놓고, 수소 놓고, 질소 넣는 거죠. 그럼 수소 1개, 질소 5개, 탄소 몇 개? 4개. 그러니까 총 몇 개 있어? 10개 있는 거죠, 10개. 그지? 그럼 10개 있으니까 일단 최소 결합을 한번 해야 되니까, 자, 요렇게 표시해줘야지, 이렇게. 그럼 일단 얘는 이미 헬륨에 전자 배치를 했으니까 얘는 전자를 막 주변에 채우면 안 되니까 지금 쓴 것 중에 총 10개 중에 몇 개를 4개를 썼으니까 몇 개를 6개가 남아있잖아. 그럼 6개를 이렇게 1, 2, 3, 4, 5, 6개를 준다고 치면 얘도 비활성 기제 전자 배치, 얘도 비활성 기제 전자 배치인데 얘가 뭐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쪽에 찍어놓은 얘네들을 어디로 옮겨주는 거야? 여기로 옮겨주는 거죠. 무슨 말 이해돼? 그잖아. 얘는 만족을 하는데 얘는 만족을 못 하기 때문에 8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 찍혀 있는 이 비공유 형태에 있는 걸 어느 쪽으로 보내는 거야? 이쪽으로 이제 보내주는 거지. 그럼 얘네를 다시 다 보낸다라고 치면 얘가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비공유가 이렇게 있는 형태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가 8개고 얘도 이렇게 하면 8개고 얘는 이렇게 하면 2개니까 모두 다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를 갖게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무슨 형이 되겠어? 아까 얘기했잖아. 다중결합이 있어도 다중결합은 그냥 단일결합처럼 취급하면 중심 원소가 전자쌍이 2쌍이 있으니까 공간상에 제일 넓게 분포한다고 쳤을 때 180도 형태로 되면 직선형 이렇게 되는 거지.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 써 있는 HCN이 그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이제 C2H2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자, C2H2. 그럼 C2H2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하는 게 어차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손의 개수랑 뭐 한 거야? 똑같은 원리잖아. 그럼 만약에 얘네를 이해했으면 얘를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만약에 손으로 표현하면 탄소와 수소가 있었을 때, 자, 여기도 손을 잡고, 여기도 손을 잡고, 여기도 손을 잡아. 근데 탄소는 결합을 몇 개 할 수 있으니까 결합을 4개 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손을 몇 개밖에 안 잡았으니까 2개밖에 안 잡았으니까 어디에? 중심에 다시 뭐 하는 거야? 다시 손을 이렇게 잡게 해주면 되지. 어차피 이게 이거랑 다 같은 논리란 말이야. 알았죠? 그러면 여기 단일, 여기 3중, 여기 3중에 다시 단일이니까 얘네 구조가 모두 다 이제 옥텟을 뭐 한다? 만족을 한다니. 그래서 얘도 역시 무슨 형이 돼? 얘도 역시 직선형이 되겠죠. 직선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럼 그 옆에 거 해볼게요. 그 옆에 거 C2H4. 자, C2H4. 그럼 똑같이 탄소 있고 수소 있고 수소 있고 그럼 최소한 손을 하나씩 잡고 되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아직 어디가? 중심이 손을 덜 잡았으니까 뭐야? 이렇게 손 잡고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도 단일인데 이건 이중결합이니까 이것도 뭐처럼 취급하면 단일처럼 생각하면 얘를 기준에 때 전자쌍이 몇 쌍이 있는 거야? 3쌍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평면 삼각형. 그럼 다시 얘도 1쌍, 2쌍, 3쌍처럼 취급하니까 얘도 뭐야? 평면 삼각형. 그래서 실제로 이 분자를 X선으로 이렇게 쬐서 알았지? X선으로 쬐서 이 분자 구조를 관찰하면 진짜 뭐다? 이 칠판에 딱 이렇게 뭐야? 칠판에 그려지는 완전 그냥 딱 놓여져 있는 평면이에요, 평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N2H2. 그럼 N2H2니까 뭐다? 질소 있고. 항상 손 많은 게 중심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수소 있고, 수소 있는 거죠. 일단 손 잡고. 근데 질소는 손 몇 개 잡아야 되니까? 3개 잡으니까 지금 2개 잡고 있으니까 어디에? 여기에 손을 하나 넣어주는 거지. 됐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손을 넣잖아. 그럼 손을 넣고 나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선생님이 지닌 이 구조식은 전자를 몇 개 갖고 있으니까
전자를 두 개 갖고 있는 거거든? 보이시죠? 두 개 갖고 있고, 여기도 전자를 두 개니까 네 개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중심에 있는 질소가 뭐 하지 않는 상태야? 중심에 있는 질소가 지금 옥텟을 만족을 못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 갖고 있냐면, 얘가 비공유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잘 보시면, 얘를 단일결합처럼 취급하면 공유하는 전자를 몇 개 갖고 있고, 두 개 있고, 비공유를 몇 개 갖고 있다? 하나 갖고 있으니까 중심 원소가 전자쌍을 몇 쌍인 것처럼 취급하는 거야? 세 쌍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를 그린다고 치면 얘도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그림이 그지 같지? 여기에 비공유가 있어서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그릴까? 자, 요쪽에 있는 거죠. 요렇게 있고 여기에 또 비공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세 개, 요렇게 세 개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N2H2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HCHO, 그렇죠? HCHO.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물질인데, 자, HCHO 하니까 누구를 가운데 넣으면 돼? 이것도 무조건 탄소겠지. 그럼 탄소를 가운데 넣으면, 자, 수소 있고, 산소 있는 거지. 그럼 여기 손잡고, 여기 손잡고, 여기 손잡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중심 원소가 한 쌍, 두 쌍, 몇 쌍? 세 쌍. 그래서 얘도 뭐다? 평면 형태를 간다. 물론 여기에 이제 비공유가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얘처럼 해본다고 쳐봐. 만약 혹시 헷갈리면, 그럼 다시 얘처럼 해보면, 수소가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있는 수소가 원자가 전자가 두 개고, 탄소가 네 개 있고, 산소가 여섯 개 있으니까 총 봤을 때 뭐다? 12개잖아. 그러면 12개니까 12개를 탄소와 수소와 산소를 하고,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뭐 하는 거야? 표현하면 12개 중에 6개 썼으니까 6개가 남았잖아. 그럼 남는 거를 얘는 이제 더 이상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채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채우면 얘는 몇 개가 되는데 8개가 되는데 탄소가 8개가 뭐 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여기로 이렇게 가져간다는 뜻이지. 그럼 이제 이런 형태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HCHO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2O2. 그렇죠? H2O2. 뭐야, 이거? H2O2 뭐야? 과산화수소잖아, 과산화수소. 그지? 그럼 과산화수소니까, 예를 들면, 이따 근데 분자 구조가 다 나와요. 산소 있고, 예를 들면 수소 있고, 이렇게 결합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뭐 비공유 있고, 비공유 있고. 그래서 H2O2는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OF2. OF2니까 O 있고, F 있고, F 있는 거죠. 그래서 공유하고, 비공유 있고, 비공유 있고. 이것도 역시 만약에 혹시 뭐 하면 헷갈리면 다시 산소가 몇 개 있고, 원자가 전자 6개 있고, 플루온이 7개 있는 게 2개 있으니까 전체로 봤을 때 총 몇 개 있는 거야? 20개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20개가 있으니까 O와 F가 있었을 때 일단 공유를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20개 중에 몇 개를 썼으니까 4개를 썼으니까 16개 남으니까 1, 2, 3, 4, 5, 7, 8, 9, 10, 11, 12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얘한테 12개를 채우고 남아도 몇 개가 남는 거야? 20개에서 4개를 빼서 16개인데 16개에서 6개 해서 12개를 썼더니 여전히 몇 개 남어? 4개 남으니까 4개 남는 걸 1, 2, 3, 4 이렇게 채우면 되겠지. 그럼 얘도 8개, 얘도 8개, 얘도 8개. 자, 모두 다 8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OF2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N2H4. 그랬지? N2H4 이렇게 쓰니까 질소랑 수소 4개니까 질소 있고, 수소 있고, 수소 있으면 손잡고 이렇게. 그 물론 여기 비공유 있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미리 이걸 그려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봤을 때 이런 중심 원소가 전자쌍을 몇 개를 가질 때 그런 애들이 어떤 식의 형태를 생기냐, 이제 그거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이제 11페이지 분자의 모양과 성질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번 시간까지는 그냥 괜찮은데 다음 시간 하는 게 이제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거든.
맞죠? 화원에서 제일 어려운 데에서 양적 관계여서 그 양적 관계를 할 때 아마 그만둘 수도 있어. 수아야, 중학교 2학년 때 했냐? 너 양적 관계 했었냐? 양적 관계는 막 원자량, 분자량, 막 몰수 이런 거 했는데 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11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화학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11페이지 보시면 A번에 이제 분자의 구조 하기 전에 왼쪽에 단원 한 번에 보기 보면 첫 번째 1번이 분자의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냐 이거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분자가 있었을 때 그 분자의 구조를 결정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조금 전에 이렇게 막 연습을 했잖아. 그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분자의 구조를 결정하는 건 일단 누구다? 중심 원자가 되고 중심 원자가 공유하는 전자랑 비공유하는 전자를 몇 개씩 갖느냐에 따라서 중심 원자 기준으로 분자의 구조가 결정이 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진 않은 건데, 지구상에는 우리가 분자를 분리하면 분자가 극성인 분자랑 뭐가 있냐면 무극성인 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극성인 분자라는 건 말 그대로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분자도 있고, 그 다음에 무극성인 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있지 않는 분자들이 있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하고 에탄올, 그 다음에 뭐 기름 이런 게 있었다고 쳐봐. 그럼 물, 에탄올, 기름 다 공유결합 물질이거든? 근데 물하고 에탄올은 서로 뭐 하는 거야? 서로 잘 섞이고 물하고 기름은 서로 뭐야? 잘 안 섞이잖아. 그런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자는 극성이고 어떤 분자는 무극성일 때 극성 분자는 극을 띠기 때문에 뭐끼리 잘 섞이는 거야? 극을 띠는 애들끼리 잘 섞이고 무극성 분자는 극을 안 띠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무극성인 애들끼리 뭐야? 뭉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분자의 구조를 우리가 배우잖아, 오늘. 그럼 그 분자의 구조를 배우면 그 분자의 구조를 활용해서 쌍극자 모멘트라는 거에 합을 배워요, 오늘. 알았지? 쌍극자 모멘트 합이에요. 물리에서 지금 합력 구하는 거 했냐? 아직도 운동이냐? 달리고 있냐? 그래서 그걸 배웠으면 좀 좋지. 왜냐면 이 쌍극자 모멘트라는 거 자체가 어떤 힘을 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합하는 방법을 배워서 쌍극자 모멘트를 배우고 나서 그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뭐냐면 합이 0이 안 나오면 극성 분자고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나오면 무극성 분자다. 이제 여기까지 배워야지 요 일반 선택에 있는 화학의 분자의 구조 내용이 뭐냐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반응 양적 관계 하고 그 다음에 화학 평형 하고 그 다음에 산염기 중화 반응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해보면 일단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분자의 구조를 배우는데 분자의 구조는 중심 원자가 얘하고 얘를 몇 개 갖고 있는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생긴 분자들이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를 뭐 하냐면 자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려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전자쌍 반발 원리라는 게 나와요. 알았지? 이걸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전자쌍 반발 원리. 그래서 원래대로 치면 지금 좀 배우면 화학 계통으로 만약에 대학교를 안 가도 어차피 너네는 뭐 거의 뭐 지금 이걸 듣는 걸 봤을 땐 이과라고 생각할 때 이과면 일반 화학이랑 뭐 일반 물리학, 일반 생물학을 다 들으니까 대학교 가면 무조건 다시 배워요. 스테링 넘버라고 해서 전자쌍 반발 원리를 훨씬 더 자세하게 배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책의 전자쌍 반발 원리의 기억을 보시면 중심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쌍이 있는데 이 전자쌍들이 전기적 반발력 때문에 가능한 한 뭐 하냐면 멀리 떨어져서 존재하려고 하고 그 멀리 떨어져서 존재하려고 하는 게 분자의 뭘 결정하냐면 분자의 구조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 보면 가운데에 뭐가 있을 때 중심 원자가 있었을 때 이 중심 원자를 기준했을 때 공유되는 전자쌍이 몇 쌍이 있냐면 두 쌍이 있으면 이 공유되는 전자쌍 두 쌍은 공간상으로 봤을 때 몇 도? 180도 형태로 뭐야? 떨어지는 게 뭐다? 안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쓰여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전자쌍이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서로 정반대편의 위치에 배열될 때 전자쌍 사이에 뭐가?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최소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중심 원자가 공유하는 전자쌍을 몇 쌍을 가지면, 두 쌍을 가지면 180도 위치에 놓인다 이런 얘기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다중결합도 모처럼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다중결합도 단일결합처럼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는 것들도 다 이런 형태를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자쌍의 수가 몇 쌍이다? 세 쌍이야. 그러면 세 개의 전자쌍, 그러니까 중심 원자가 있었을 때 전자쌍이 이렇게 몇 개다? 세 개가 존재하면 이걸 이제 공간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뜨려서 안정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120도 형태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세 개의 전자쌍이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120도 떨어졌으니까 평면 삼각형 형태의 배열이야. 평면 삼각형.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꼭지점을 형성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치면 여기에 전자쌍 한 쌍, 여기에 한 쌍, 여기에 한 쌍. 이렇게 놓여 있어서 120도 위치에 놓여 있을 때가 뭐다? 전자쌍 사이에 반발하는 힘이 뭐하다? 가장 적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몇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이제 중심 원소의 전자쌍이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있을 때, 그냥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어차피 제일 멀리 떨어져서 몇 도밖에 안 되는데, 9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은 평면상에 놓인다고 쳤을 때 얘 혼자 뭐다? 얘 혼자 입체 형태로 놓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것처럼 네 개의 전자쌍이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정사면체 형태로 배열됐을 때 전자쌍 사이에 반발이 최소가 되는 거니까 아까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뭘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면체 그렸을 때 사면체의 중심에 중심 원자가 있으면 각 꼭지점 하나, 둘, 셋, 네 개의 꼭지점에 뭐야? 전자들이 이제 놓여 있는 거여서 예를 들면 얘네들이 놓여 있는 이 각도를 재면 이 각도가 109.5도가 돼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가 두 쌍이면 180도, 공유가 세 쌍이면 120도, 공유가 네 쌍이면 뭐한다? 입체인 109.5조 형태를 가질 때 뭐하다? 전자쌍 사이의 반발이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 이렇게 돼. 근데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다 뭐야? 공유야. 알았지? 공유가 두 쌍, 공유가 세 쌍, 공유가 몇 쌍? 네 쌍이 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보면 전자쌍이 뭐가 있다? 전자쌍이 종류가 있어요. 알았지? 그래서 전자쌍이 종류가 있다는 건 저기 쓴 것처럼 전자쌍은 모두 있고 공유하는 전자쌍도 있고 모두 있다. 비공유하는 전자쌍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잘 봐봐. 만약에 이렇게 중심 원자가 있었을 때 이렇게 전자쌍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알았지? 이렇게. 여기서 해볼게요. 이렇게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얘네 둘은 비공유하는 전자쌍이 아니고 얘는 공유 전자쌍이고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비공유 전자쌍이었다고 쳐봐. 그러면 공유 전자쌍하고 비공유 전자쌍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유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는 이 중심에 있는 이 원자의 핵과 예를 들면 얘가 공유되어 있으니까 이 주변에 어떤 또 뭐가 있는 거야? 어떤 원자의 원자핵이 있으면 얘는 두 공유되어 있는 원자핵 어디에 놓여 있는 애야? 사이에 놓여 있는 애고 그 다음에 얘는 뭐다? 얘는 공유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한테만 속해 있는 애야. 그렇기 때문에 요 전자쌍과 요 전자쌍과 요 전자쌍이 있을 때 이 전자쌍이 얘는 얘한테만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얘가 땡기는 힘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위치를 자 이렇게 표현한다고 쳤을 때 만약에 공유되어 있는 전자쌍 같은 경우는 두 원자핵 사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라고 치면 비공유되어 있는 놈은 하나의 원자핵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얘가 얘네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야? 중심 원자의 어느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뭐 하는 거야? 가까운 쪽으로 내려와 있는 거야, 얘네가. 그러니까 얘네 둘은 이 전자쌍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요 정도 된다고 치면 얘는 얘네들보다 더 어느 쪽에? 중심 원자에 가까운 쪽으로 뭐 하기 때문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요 전자쌍과 요 전자쌍 사이의 거리가 뭐하다? 더 가까워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유하는 전자쌍들이 뭐 하는 거야? 밀어내는 반발력이란 힘이랑 공유하는 거랑 비공유하는 전자쌍이 밀어내는 반발력이 있다고 쳤을 때 비공유하는 전자쌍이 공유하는 전자쌍들에 비해서 밀어내는 힘이 뭐 하는 거냐면 밀어내는 반발력이 더 커요. 더 가까운 위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얘네들 사이의 거리보다 뭐 하냐면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전자쌍은 비공유하는 전자쌍들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도 있고, 그 다음에 비공유랑 공유하는 것끼리 밀어내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공유랑 공유하는 것끼리 뭐 하는 거야? 밀어내는 힘이 총 몇 개가 생기는데, 세 가지 형태가 생기는데, 비공유하고 비공유가 밀어내는 힘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비공유랑 공유가 밀어내는 힘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공유랑 공유가 밀어내는 힘이 그 다음 형태가 돼요. 세기를 비교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책에 잘 봐봐. 우리 책에 보면 X라는 어떤 원소가 있고, 그 원소를 기준할 때 여기에 수소, 여기에 수소, 여기에 수소, 여기에 수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형태로 있는 거야? 이런 삼형체 형태로 있는 거야. 삼형체. 그러면 여기에 공유가 있고, 여기에 공유가 있고, 여기에 공유가 있고, 여기에 뭐야? 공유가 있었을 때 요 각을 내가 이렇게 재면 얘네들이 공간상에 떨어진 요 각도가 얼마가 된다? 요 각도가 예를 들면 109.5도였다고 쳐봐. 이렇게. 알지? 그러니까 그 그림에 뭐라고 써 있는 게 알파라고 써 있는 게 109.5도였다고 쳐봐.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그림 보면 여기가 이제 공유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요게 뭘로 바뀐다? 이게 비공유로 돼 있으면 얘가 원래 있는 다른 공유되어 있는 전자에 비해서 중심 원자 가까이 쪽으로 뭐야? 내려오기 때문에 요 전자하고 요 전자 사이의 거리가 뭐야? 가깝기 때문에 이 비공유 전자쌍들이 이 공유되어 있는 전자를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원래 있는 109.5도 각도에서 밀려서 각도가 조금 뭐 하는 거야? 각도가 조금 작아지는 거야. 알았지? 비공유의 반발력이 뭐 하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얘가 여길 밀고, 알았지? 얘가 여길 밀므로 해서 얘네들 사이의 각도가 뭐 한다?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그 그림에 그 위에 뭐가 하나 있으니까 그 위에 비공유가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 베타라고 써 있는 거 보여? 이 베타라고 써 있는 이 값이 뭐에 비해서는 알파라는 값에 비해서는 조금 더 뭐 한다? 작아진다는 거지. 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 다에 있는 걸 보면 얘는 어떤 원소를 기준할 때 여기도 비공유가 있고 여기도 뭐야? 비공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공유고 여기는 공유란 말이야. 그럼 요 각도를 우리가 비교했을 때 얘가 밀고 뭐야? 얘가 또 밀기 때문에 얘네들이 미는 반발력이 때문에 요 각도가 뭐 한다? 원래 있는 각도보다 뭐 하는 거야? 더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 다시 해보면 모두 다 뭘로 돼 있을 때는 모두 다 공유로 돼 있을 때는 정사면체 입체 형태를 가지면서 공간상의 109.5도로 뭐 하는데 놓여져 있는데 비공유하는 전자쌍을 뭐 하게 되면 갖게 되면 그 비공유하는 전자가 공유하는 전자를 미는 힘이 공유들끼리 미는 힘보다 뭐 하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밀므로 해서 얘네들의 각도에 뭐가 생긴 거야? 각도의 변화가 생기고 그 각도의 변화가 생기는 게 얘네들의 구조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중심 원자가 탁 등장하잖아. 그럼 우리는 계산해야 되는 게 중심 원자에 공유하는 게 몇 개고 비공유하는 게 몇 개인지를 뭐 해야 돼? 구해놔야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구조를 갖는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자쌍 사이에 작용하는 반발력의 크기는 비공유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비공유 공유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공유 공유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 보시면 2번에 이제 분자의 구조와 뭐가 있냐면 결합각이 나와. 그래서 결합각이라는 걸 이제 먼저 해보면, 결합각이라는 건 어떤 원자가 있고, 어떤 원자가 있고, 어떤 원자가 있을 때 어떤 원자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이 있을 때 이 각각의 원자핵의 중심을 이었을 때 생기는 각도가 이렇게 생기는 각도도 있고, 이렇게 생기는 각도도 있잖아. 두 각 중에 뭐 한 거야? 작은 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 부른다? 결합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알았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을 했을 때 원자핵과 원자핵을 연결했을 때 그 각도가 작은 쪽을 기준으로 이게 결합각이다 표현해서 결합각이 몇 도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기억에 보면 중심 원자에 뭐만 있냐면 공유하는 전자쌍만 뭐야? 존재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만 있는 게 두 쌍 있는 거 그 다음에 세 쌍 있는 거, 그 다음에 몇 쌍 있는 거, 네 쌍 있는 거 있었을 때 두 쌍이면 그냥 직선형, 세 쌍이면 뭐다?
평면 사각형, 그 다음에 네 쌍이면 뭐다? 네 쌍이면 사면체 형태 이렇게 나온다. 알죠? 그래서 다 공유면 이미 이렇게 두 쌍, 세 쌍이면 직선, 평면 사각형, 사면체형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평면 입체라고 써놨을 때 그 밑에 주변 원소가 각기 다른 경우에는 삼각형 사면체 구조로 표현한다. 이런 말을 이제 무슨 말인지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중심에 탄소가 있는데 탄소를 기준으로 똑같은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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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이렇게 붙어 있거나 예를 들면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플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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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린 이렇게 다 뭐야? 똑같은 게 붙어 있으면 그냥 뭐야? 정확하게 얘네들이 사면체 형체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결합되어 있는 것 중에 누군가 하나가 이렇게 뭐다? CL이라고 해서 다른 걸로 바뀌면 이 주변 원자가 바뀜으로 해서 얘네들의 구조하는 결합각에 약간의 뭘 줄 수 있냐면 또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로 만약에 무언가 얘가 H가 아니고 다른 주변 원소가 다른 걸로 바뀌면 H로 있을 땐 그냥 정사면체 형태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이 중에 어떤 게 다른 걸로 바뀌게 되면 정사면체의 구조는 안 되고 그냥 사면체형의 구조다 이렇게 표현해요. 알죠? 그러니까 정이라는 표현을 언제 쓰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기억은 아까 얘기했듯이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부터는 중심 원자에 뭐가 있냐 하면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를 하는 경우예요. 알았지?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건 공유가 두 쌍이 있고 세 쌍이 있고 네 쌍이 있는 경우 말고 이제 중심 원자에 뭐가 있냐면 공유도 있고 뭐도 있다. 자, 비공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중심 원자가 전자쌍을 몇 쌍을 넘을 수가 없어. 네 쌍을 넘을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럼 네 쌍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쌍이 있는 경우, 세 쌍이 있는 경우, 네 쌍이 있는 경우 했을 때 만약에 중심에 공유랑 비공유가 같이 존재한다 치면 공유가 세 쌍이 있는 경우랑 비공유가 뭐다? 한 쌍이 있는 경우 생길 수 있는 거 기본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공유가 뭐다? 공유가 두 쌍이 있고 비공유가 뭐다? 비공유가 두 쌍이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요 경우예요. 공유가 몇 쌍이 있고 공유가 세 쌍이 있고 비공유가 뭐다? 한 쌍이 있는 경우. 그래서 아까 배운 것 중에 뭐가 여기에 딱 속하냐면 질소가 있고 뭐다? 수소, 수소, 수소 이렇게 하면 공유 몇 쌍이 있는 거야? 공유 세 쌍이 있고 저기 있는 질소가 뭐가 있는 거야? 비공유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게 비공유가 아니고 공유면 아까 요 각도가 몇 도였어? 요 각도가? 응? 아니 이게 중심 원소가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네 개가 모두 다 보면 네 개가 모두 다 공유 결합을 해서 표현하면 얘가 각도가 몇 도였어? 109.5도였잖아. 109.5도. 근데 이 중심을 기준할 때 세 쌍은 공유인데 한 쌍이 뭐가 있으니까? 비공유 있으니까 비공유 전자가 중심 원자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와서 얘네들 사이의 반발이 얘네들 사이의 반발보다 뭐하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얘가 얘를 뭐 하는 거야? 조금 민다고. 그래서 요 각도가 뭐 하는 거야? 작아진다고. 그래서 원래 있는 각도가 109.5도였다고 치면 109.5도보다 각도가 조금 작아져서 요 각도가 몇 도쯤 나오냐면 요 각도가 107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각에 뭘 주냐면 결합각에 영향을 주는 거야. 뭐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결합을 할 때 원래는 여기 무언가가 붙어 있으면 뭐였는데 붙어 있으면 여기도 공유 결합하고 여기도 공유 결합하고 여기도 네 개를 다 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공유 결합을 몇 개만 하고 세 개만 하고 여기는 공유 결합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삼각뿔이야. 삼각뿔. 알겠죠? 그래서 밑에 우리 책에 보시면 비공유 전자쌍이 분자 구조의 결합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 한 쌍에 공유 전자쌍 몇 개가 있으면 세 쌍 혹은 세 개가 있으면 삼각뿔 혹은 삼각 피라미드. 그 다음에 결합각은 몇 도다? 107도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을 때는 이게 다 배우고 나면 그냥 공유 두 쌍 있는 경우, 공유 세 쌍 있는 경우, 공유 네 쌍 있는 경우. 그렇지? 두 쌍, 세 쌍, 네 쌍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뭐야? 공유 세 쌍에 비공유보다 비공유 한 쌍.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건 NF3PCl3 이렇게 써있거든? NF3, 자, PCl3. 이렇게 있으면 어차피
여기 질소 2이면 2는 어차피 질소랑 뭐하기 때문에 같은 족이기 때문에 결합하는 형태를 보면 질소에 플로린 붙어 있고 비공유 있는 거고 얘는 뭐해? 2에 염소 있고 뭐가 있는 거야? 비공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큰 틀상으로 봤을 때 구조는 다 뭐야? 구조는 삼각뿔이야 이렇게. 근데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뒤에서 이 주변에 결합해 있는 놈들 혹은 중심에 결합해 있는 게 원래는 얘하고 뭐하기 때문에 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냥 삼각뿔 형태는 분명히 맞긴 한데 저 107.5도라는 각도가 뭐야? 미세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학교에서 논술 시험 볼 때 수리 논술만 계속 보잖아. 근데 이제 니네는 이렇게 확 펼쳐진 거니까 분명히 과학 논술을 보는데 아니 보는 게 아니라 보일 것 같아요. 만약 보일 것 같잖아. 그럼 대부분 이제 그런 과학 논술 할 때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서 얘네들의 분자 구조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각도의 변화에 대해서 뭐야? 서술하는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전기 음성도를 배우고 나면 얘네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설명을 해서 이 각도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중심에 몇 쌍이 있고 공유가 3쌍이 있고 비공유에 몇 쌍이 있으면 한 쌍이 있으면 구조는 우리가 삼각뿔 형태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그래서 밑에도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은 게 주변에 결합되는 원소 또는 중심 원소의 크기 또는 전기 음성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합각이 뭐 할 수 있냐면 조금 변할 수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얘도 이게 109.5도가 나오는 게 센터에 탄소가 있어서 수소 있을 때 뭐야? 109.5도고 거기서 주변에 있는 애들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결합각의 변화는 그러니까 구조는 안 바뀌는데 결합 각도에는 조금씩 변화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3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얘예요. 그 다음에 있는 이제 공유가 몇 쌍 있냐면 공유가 2쌍이 있고 비공유가 몇 쌍 있다. 비공유가 2쌍이 있는. 알았지? 공유 2쌍에 비공유 2쌍이.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자, 이거예요. 이렇게 비공유에 비공유 있는 거야. 그럼 아까랑 똑같이 생각해보면 모두 다 공유 결합했을 때 여기가 몇 도였는데 109.5도였는데 비공유가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결합각이 뭐 한 거야? 작아졌어. 밀어내기 때문에. 근데 얘는 다시 얘하고 비교해보면 원래보다 비공유가 하나가 뭐야? 또 생기니까 얘가 또 미는 거잖아. 얘를. 그러니까 요 결합각은 얘보다도 뭐 해야 돼? 얘보다도 비공유 저자쌍의 영향을 받아서 뭐 한다? 더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더 작아져서 얘는 104. 몇 도가 되냐면 5도가 돼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애를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생겨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형 구조다라고 부르고 얘는 절대로 뭐가 될 수가 없어. 뭐 입체란 개념을 쓸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기억을 할란지 모르겠는데 물의 분자 구조를 그리라고 할 때 자꾸 어떤 식으로 그리는 게 자꾸 요따구로 그리잖아. 요따구로 그린 이유가 다 이것 때문에. 알았지? 비공유가 있고 비공유가 있기 때문에 그 비공유 전자쌍을 고려했을 때 여기는 원자핵과 여기는 원자핵이 있을 때 이 이루는 각도를 재면 요 각도가 104.5도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반발하고 얘네들끼리 반발하기 때문에 이 각도가 뭐한다?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그래서 제일 클 때가 109.5도고 그 다음에 107도고 그 다음에 뭐다? 104.5도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똑같이 이제 뭐도 있냐면 OF2도 있고 H2S도 있잖아. 그럼 얘네는 다 공통적으로 황이나 산소가 뭐하기 때문에 다 같은 족에 속해 있기 때문에 OF2를 그려도 O에 F에 F고 H2S를 그려도 S에 HH 이렇게 그리는 거니까 큰 틀상으로 봤을 때 얘랑 똑같이 다 무슨 형이 되는 거야? 구분형이 되는데 얘하고 뭔가 좀 다르고 얘하고 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 104.5도라는 각도는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근데 전체로 봤을 때 이런 애들은 다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형 구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디귿에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의 구조다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다중결합이 있는 애는 그냥 뭐처럼 취급하면 되는 거야? 다중결합이 있는 애는 그냥 단일결합처럼 취급해서 분자의 구조를 뭐한다?
파악을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아까 그려봤죠.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거 단일결합, 이거 단일결합처럼 취급하니까 그냥 무슨 형이 되는 거야? 직선이니까 얘는 어디에 들어간다? 여기에 그냥 들어간다 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아까 그렸지. 이것도 CaO의 HH 포름알데히드라고 부르는 건데, 얘도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뭐야? 이것도 단일결합처럼 취급하니까 한 쌍, 두 쌍, 몇 쌍 있는 거야? 세 쌍이 있으니까 얘도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물론 결합각은 다 뭐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 거야. 원래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알았지? 그래서 다중결합이 있으면 단일결합처럼 취급해서 이제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리을에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분자 구조 결정하는 기준을 뭐 하는 거야? 표 하나로 정리를 쭉 해놨고, 거기에 지금 색깔이 하나 딱 칠해져 있는 애가 보이지? 그 색깔이 하나 칠해져 있는 것만 예외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색깔이 하나 칠해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것 중에 걔네들을 뭐 하는 거야? 걔네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 2쌍, 공유 3쌍, 그 다음에 공유 2개, 아니 공유 4개, 그 다음에 공유 3개, 비공유 하나, 공유 2개, 비공유 2개,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 중간에 진하게 칠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진하게 칠해져 있는 게 공유하는 전자쌍이 2쌍이고 비공유하는 전자쌍이 1쌍이고, 그리고 얘 생긴 구조가 뭐냐, 이제 이걸 해보는 거야. 저 좀 꺼줘. 죽을 것 같아. 자, 그럼 얘들아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공유 2개, 비공유 하나를 갖는 거야. 누가? 중심. 알았지? 근데 중심에 비공유를 하나를 갖는 애가 누구야?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중심. 보통 비공유 전자쌍을 갖는 애는 질소, 산소, 플루오린 같은 애들만 비용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얘는 비공유 몇 개? 3쌍. 얘는 몇 쌍? 2쌍. 얘는 몇 쌍? 1쌍. 그럼 공유 2개에 비공유 하나라는 거니까 누구야? 일단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 중심에 일단 질소가 있어서 얘가 비공유를 이렇게 뭐 해야 돼? 갖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갖는 거야. 됐죠? 근데 질소는 결합을 몇 개까지 할 수 있어? 3개까지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질소가 비공유를 하나 갖는데 공유를 몇 개만 한대? 2개만 한다고 하면 이상하잖아. 그럼 나머지 한쪽이 뭐냐 하면 나머지 한쪽이 자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다중결합은 뭐처럼 취급하면 되니까. 단일결합처럼 취급하면 되니까. 알았지? 다중결합은 단일결합처럼 취급하죠. 그러면 이쪽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 이중결합하면 여기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게 누구야? 예를 들면 산소가 되고 이쪽에 예를 들면 수소가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구조를 잘 봐봐. 무슨 형인 것 같아? 구조가 생긴 구조가. 그치? 생긴 구조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생겨서 구조 자체는 뭐야? 구조 자체는 구분형이야. 근데 다시 그려볼게. 물은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있는 거잖아. 얘와 얘의 결정적인 차이는 얘는 중심 원소의 전자쌍이 공유 2쌍에 비공유 몇 쌍이야? 2쌍이지. 근데 얘는 중심 원소가 공유 몇 쌍에 2쌍에 비공유가 1쌍이니까 중심 원소를 기준해서 중심 원소가 전자를 몇 쌍을 갖는 거야? 3쌍을 갖는 거잖아. 그럼 중심 원소 전자를 3쌍을 가지면 구조는 구분형인데 각도는 대략 몇 도라고 해야 돼? 그 각도는 대략 120도예요. 대략 120도. 알았지? 왜냐면 여기도 한 쌍이라 치고 여기도 한 쌍이 치고 여기도 한 쌍이니까 요 결합각을 내가 만약에 물론 120도보다 작겠으니까 그러니까 대략 뭐다? 대략 120도. 그러니까 구분형 구조를 갖는다라고 해서 알았지? 구분형 구조를 갖는다 해서 모두 다 뭐가 되는 거 아니야? 모두 다 물과 같은 형태가 아니고 예외적으로 나오니까 공유 몇 개에 공유 2개에 비공유가 하나 있는 형태가 되는 건 중심에 질소가 있어. 질소가 어떤 거하고 이중결합하고 어떤 거하고 뭐야? 단일결합하는 형태의 구조가 나와서 이런 경우면 얘도 예외적으로 각도가 몇 도쯤 나오지만 120도 나오지만 이렇게 생긴 거니까 뭐라고 부른다? 구분형 구조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구분형 구조라고 하면 보통 학생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얘인데 얘 말고도 이렇게 생긴 것도 구분형 구조라고 하는데 다만 얘는 얘하고 비교할 때 각도가 뭐하다? 각도가 다른 구분형 구조다.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중간에 볼드체로 이렇게 색깔 칠해놓은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칠해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에 보면 평면 구조의 몇 가지다라고 해서 분자 구조하고 결합각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아까 앞에서 뭐 했기 때문에 앞에서 연습했던 그놈들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BeCl2 이렇게 하면 분자 구조 무슨 형인지 이제 되겠어? BeCl2. 그럼 BeCl2면 베릴륨에 전자쌍이 몇 쌍 있으니까 두 쌍 있는 거잖아, 두 쌍. 그지? 그러니까 분자 구조로 치면 무슨 형이 되고 직선형이 되고 결합각으로 치면 180도.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C2H2, C2H2. 그럼 C2H2, C2H2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럼 얘처럼 단일 결합하면 직선형, 직선형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얘도 결합각은 몇 도? 자, 180도 이렇게 되겠지. 그럼 CO2도 똑같이 무슨 형이고 CO2도 똑같이 직선형이고. 그 다음에 HCN도 똑같이 무슨 형? 직선형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탄소에 이중결합하고 이중결합하고 탄소에 수소 단일결합하고 질소 삼중결합하고 이렇게. 그래서 두 쌍. 그 다음에 얘도 몇 쌍? 자, 두 쌍처럼 취급하니까 다 직선형이어서 제일 윗줄에 써있는 애들은 다 몇 도라고 하면 돼? 180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H2O는 조금 전에 했지 뭐야? 구분형이야, 구분형. 알았지? H2O는 구분형이면서 결합각이 뭐다? 결합각이 104.5도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일부러 거기다 그려놨는데 이게 고대 논술 시험 문제였었거든? 그래서 고대 논술 시험 문제에서 H2O2의 분자 구조를 그리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거기다 집어넣었듯이 H2O2는 분자의 구조는 분명히 무슨 형이 맞아? 거기 그림 그려놨잖아. 이렇게 뭐해 있어? 굽어 있잖아. 그러니까 분자의 구조는 구분형이 맞아. 근데 구분형이 맞는데 선생님이 약간 문짝 같은 이렇게 경첩에다 걔네를 뭐 하는 거야? 경첩에다 이렇게 표현해놨다는 건 얘네가 뭐가 된다는 거다? 입체예요, 구조가. 알았지? 그래서 구분형 구조인데 특이하게 입체 형태를 갖고 있는 애들이 H2O2, 과산화수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결합각은 이제 거기 써놨고, 그 다음에 HClO. HClO니까 HClO니까 중심에 누가 있으면 되고, 중심에 다시 O지. O지. 그 다음에 H 있고 뭐가 있는 거야? Cl이 있고 비공유, 비공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구조는 뭐다? 구분형 구조가 돼요. 결합각은 뭐 대략 104.5도. 물론 차이는 있겠죠. 여기가 얘하고 다르게 Cl이 붙어 있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이것도 이제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건데, O 뭐다? 자, O3예요. 이름이 뭐야? 오존이지, 오존. 자, 오존을 한번 그려본다고 쳐봐. 알았지?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서 오존을 그린다고 쳐봐. 그럼 오존이니까 산소를 일단 몇 개 그려야 돼? 산소를 3개 그리는 거야. 알았지? 그럼 오존이 산소 3개로 돼 있으니까 전자가, 원자가 전자 총 몇 개 있으니까? 18개 있지. 그럼 18개 있으니까 공유결합하고, 자, 공유결합하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18개 중에 몇 개를 썼어? 4개를 썼으니까 몇 개 남어? 14개 남으니까 한둘, 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이렇게 되겠어? 그럼 14개 다 썼잖아. 근데 이러고 났더니 얘 8개, 얘 8개인데 누가 8개가 안 돼? 얘가 8개 안 되잖아. 해결하는 방법이 뭐야? 얘가 8개 안 되니까 해결하는 방법. 얘를 여기다가 넣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뭐야? 아까 이렇게 채웠는데 남는 전자가 없고 중심이 옥텟에 만족을 못하면 뭐야? 주변에 채워 있는 누군가를 뭐 하는 거야? 주변에 채워 있는 누군가를 이렇게 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그잖아. 그러면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 다음에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모두 다 몇 개가 돼? 모두 다 8개인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모두 다 8개를 된다고 해서 딱 그리고 왔더니 이게 뭐의 개수가 안 맞아? 손의 개수가 안 맞는 거예요. 손의 개수. 그러니까 서로 손잡아서 만들 수 있는 방식의 한계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루이스 전자잠식을 찍어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산소가 있을 때 여기가 뭐가 되면 여기가 이중이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단일인 거야. 선생님이 그린 걸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이중이고 여기가 단일이잖아. 근데 어떨 수도 있냐 하면 여기가 단일이고 여기가 뭐 할 수도 있어? 이중일 수도 있지. 그럴 거 아니야. 어차피 이거나 이거나 이렇게 돌리면 뭐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근데 자연계에 존재할 때 이 오전이라고 분자는 여기가 이중이고 여기가 단일이고 여기가 단일이고 여기가 이중인 게 아니고 얘네 둘의 뭐냐면 얘네 둘의 중간이 나와요. 그럼 얘네들의 중간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여기가 이중결합이고 단일결합이고 이거 단일결합이고 이중결합이잖아. 그럼 이중결합하고 단일의 중간쯤이 어디가 되는 거야? 이중결합하고 단일의 중간쯤이 어디가 돼? 그치, 1.5중결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자연계 얘네들이 존재할 때 공명구조다라고 해서 산소와 산소가 단일결합하고 얘네들이 1.5중결합인 공명이어서 얘네 둘 사이가 이중과 단일의 중간인 형태의 구조를 가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 내신, 니네는 근데 분명히 지금 일반 선택 내용이 이렇게 일반 화학에 있는 게 조금 내려오고 그 다음에 원래 화학에 있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면 분명히 이런 애들을 글이라고 낼 거거든. 그럼 글이라고 내면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나한테 약간 병신같이 배워서 손을 잡는 것만 생각하면 이런 문제는 뭐야? 못 풀어. 그래서 얘는 손이 맞는데 얘는 손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본질적으로 제일 정확하게 분자 구조를 그리려고 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루이스 전자점식을 통해서 뭐 해야 돼? 아까 순서대로 찍는 걸 뭐 해야 돼? 기억해야지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누가 오전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오전은 요거 또는 요거로 그리는 거고 만약에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면 공명이라 해서 중간쯤의 형태의 구조를 가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 혹시 벤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쨌든 O3 이거거든? 이거?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알았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를 뭐처럼 취급하면 얘를 단일처럼 취급하잖아. 그러면 전자쌍이 한 쌍, 두 쌍에 여기 또 누가 있어 지금? 비공유가 있지? 그러면 구조는 무슨 형이야? 구분형인 거 알겠어? 근데 각도는 대략 몇 도라 해야 돼? 그치? 대략 120도다 이렇게. 이상한 문자를 다 해보는 거야 오늘. 되겠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SO2 나오잖아. SO2도 어차피 뭐 하겠어? 얘랑 똑같겠지. 왜? 중심만 뭘로 바뀌었으니까. 중심만 황으로 바뀌었으니까 똑같겠죠. 그지? SO2도.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뭐가 있어? N2H2 있잖아. N2H2. 그럼 이거 아까 해본 것처럼 N2H2니까 N에 뭐다? H에 있고 그러면 여기가 결합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결합하고 뭐가 있어야 돼? 비공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중심 원소를 기준할 때 뭐야? 전자쌍이 몇 쌍 있는 거야? 한 쌍, 두 쌍, 세 쌍 있는 거지. 되겠지? 그럼 세 쌍이 있는데 두 개는 뭐고 공유고 하나는 뭐기 때문에 하나는 비공유이기 때문에 얘도 역시 무슨 형? 구분형. 그치? 구분형이니까 요렇게 해서 구분형 형태를 만드는 거잖아. 구분형 형태 이렇게. 그러면 요 각도가 대략 몇 도? 낚이지 말고 몇 도? 120도쯤 되는 거죠. 구분형. 그럼 예를 들면 여기도 이렇게 구분형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여기도 대략 120도쯤이다. 이렇게. 그래서 N2H2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거 해볼게요. 밑에. 자, BF3. 이건 앞에서부터 계속 한 거니까 BF3 그냥 뭐 하면 돼? 평면 삼각형이고 결합각은 몇 도다? 결합각은 120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그려면 HCHO니까 C에 O에 H에 H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대략 결합각도 이것도 몇 도 하면 돼? 자, 120도 하면 되겠지. 평면 삼각형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옆에 C2H4 하니까 C에 H에 H. 그럼 얘네들끼리 몇 개 하면 돼? 2개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거를 단위결합처럼 표현하니까 중심원소에 몇 쌍? 3쌍. 그러니까 평면 삼각형이니까 몇 도다? 120도다. 자, 이렇게 되겠지. 됐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두 개 진하게 칠해진 걸 해볼게요. 이게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계속 나왔던 애들이거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계속 나온 애들이어서, NO3- 그 다음에 CO3E-. 혹시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이렇게 있는 몇 마이너스 중에 하나 더 있는 거 혹시 기억나니? SO4E-. 그지? SO4E-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그릴 거냐, 이제 이거거든? 그릴 거냐?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원자과 전자수를 갖고 그리는 걸 했을 때, 자, 질소는 15조이니까 5개, 산소는 16조이니까 3개 있으니까 18개인데 얘는 무슨 뜻일까? 얘는 마이너스라는 게 무슨 이온이야? 음이온이잖아. 그러면 저 음이온이 화학 반응에 참여해서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질소가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 5개, 그 다음에 산소가 갖고 있는 15개에다가 뭐야? 하나 뭐 하는 거야? 하나 더 넣는 거야, 이거는. 그럼 총 전자가 몇 개가 돼? 총 전자가 24개나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제 그려볼게. 그럼 24개 되니까 일단 뭐가 있고, 자, 질소가 있고, 뭐다? 산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산소가 있죠. 질소를 왜 가운데 넣는지는 알겠지? 질소가 손이 뭐 하니까? 제일 많으니까 가운데 넣은 거지. 그럼 최소한 결합은 하나씩, 자, 하나씩 했어. 그러면 몇 개 중에, 24개 중에 몇 개를 썼으니까 6개 쓴 거지. 그럼 몇 개 남아? 자, 18개 남아. 그럼 누구부터 옥텟? 주변부터. 알았지? 그럼 주변부터 옥텟이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되겠어요? 13, 14, 15, 16, 17 뭐다? 자, 18 이렇게 되겠어?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뭐가 이상해? 하나도 안 이상하냐? 어? 이렇게 하고 나면 중심에 있는 누가? 질소가 뭐가 안 맞아? 옥텟이 안 맞는 거잖아. 그럼 중심에 있는 질소가 옥텟이 안 맞으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떤 걸 하나를 뭐야? 얘한테 주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요쪽 거를 줬다고 치면 얘가 이제 공유하는 전자쌍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손의 개수를 갖고 파악하는 애들은 뭐 하는 거야? 이미 범위를 벗어나는 거지. 이렇게 돼. 됐죠? 그럼 이렇게 치면 이렇게 해서 몇 개 돼? 8개. 8개. 이렇게 해서 몇 개? 8개. 그래서 모두 다 몇 개가 된다? 8개에 만족하니까 그려보시면 자, n에 요렇게 자,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다?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구조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래서 요 전체가 뭐가 된다? 요 전체가 마이너스를 띠게 된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럼 그 옆에 자, 얘가 해볼게. CO3E-. 그럼 CO3E-니까 탄소 4개, 산소 18개, E-는 전자 몇 개? 2개 더 있는 거지. 그럼 총 몇 개다? 몇 개냐? 24개. 그러면 뭐가 있고? 탄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산소가 있지. 그럼 24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찍고, 그러면 24개에서 6개 쓰니까 18개 남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이렇게. 그럼 이렇게 찍고 나면 누가 안 맞으니까? 중심이 안 맞으니까 얘를 예를 들면 여기로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보내서 이제 구조를 표현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런 형태를 가져요. 그래서 요 전체가 뭐가 된다? 자, E-가 된다. 근데 잘 보면 이게 여기가 이중이고 여기가 단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중이 여기가 단일이면 아까처럼 똑같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여기가 이중일 수도 있고 여기가 이중일 수도 있고 얘도 여기가 이중일 수도 있고 여기가 이중일 수도 있고 막 도니까 얘네는 다 몇 중 결합이야? 다 1.5중 결합이야. 그러니까 되게 구조가 뭐야? 안정한 형태를 갖는 거야. 실제로 봤을 때. 자연계에 존재할 때. 그럼 일단 구조상으로 봤을 때 뭐라고 봐야 돼? 중심 원소가 전자쌍을 둘 다 몇 쌍을 가지니까? 세 쌍을 갖는 거니까 뭐다? 평면 삼각형 형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이제 이 CO3는 E-고 SO4는 E-라고 NO3는 1- 할 때 저 마이너스나 E-에서 그 전자가 들어오지 않잖아. 그럼 얘네들이 뭘 만족을 못 한다? 옥텟이 때려 죽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통과를 보통 우리가 할 때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만약에 OH가 있었다고 칩시다. OH. 그 OH는 수소가 전자가 하나 있고 산소가 전자가 몇 개 있어? 6개 있으니까 전자가 총 몇 개야? 7개잖아, 7개. 그럼 내가 얘를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전자쌍을 집어넣었어. 그럼 7개 중에 몇 개를 써? 2개를 썼으니까 5개 남잖아. 그럼 5개를 얘는 어차피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채우면 뭐야? 이상하지? 어디가 이상해? 산소가 이상하잖아. 그잖아. 몇 개밖에 안 돼. 7개밖에 안 돼. 그럼 얘는 몇 개가 돼야 돼? 8개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래서 1-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OH- 다른 말로 하면 수산화이온인데 수산화이온은 1- 전자 하나가 뭐 해야 돼? 전자 하나 들어와야지 이쪽을 채우면서 뭐야? 수산화이온이 뭐 할 수 있다? 수산화이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럼 마지막으로 SO4E-에서 SO4E-. 맞죠? 그럼 SO4E-니까 자, 황 16조이니까 6개, 그러니까 전체를 봤을 때 30개에다가 2니까 뭐야? 32개 있는 거지. 됐어요? 아니냐? 맞지? 그잖아. 황이 산소랑 똑같으니까 6, 5, 30에 2-에 2개 더 있는 거야. 그럼 32개 있으니까 황 있고 산소 있고 산소 있고 산소 있고 산소 있는 거죠. 그러면 결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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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하는 거지. 그럼 32개 중에 몇 개 썼으니까? 8개 썼으니까 몇 개 남는 거야? 24개 남잖아. 그럼 봐도 지금 24개를 뭐야? 1, 2, 3, 4,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 21, 22, 23, 24 이렇게. 그러니까 SO4는 딱 무슨 형태야? 구조가? 이렇게 공유가 몇 쌍 있으니까. 그렇지. 공유가 4쌍 있으니까 정사면체 구조를 갖는 SO4E-다. 그러니까 E-에서 전자가 2개가 와 있어야지만 얘네가 모두 다 뭘 하면서 모두 다 옥텟을 뭐 하는 거야? 만족하면서 구조를 갖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손의 개수를 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게 손의 개수를 다 벗어나는 거야. 그렇잖아. 질소는 손을 3개 잡으면 돼. 이게 몇 개 잡어? 4개 잡고 원래 황은 산소랑 똑같은 쪽이니까 손을 몇 개 잡으면 돼? 2개 잡으면 돼. 몇 개 잡는 거야? 4개 잡는 거야. 4개. 그래서 이게 실제 분자의 구조이기 때문에 손을 잡는 거는 딱 선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손의 개수 잡는 걸 넘어서는 게 이제 루이스 점자점식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반드시 이 분자의 구조와 관련해서 구조를 지금 배웠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야 돼? 그릴 수 있어야 돼. 알지? 그리고 각도가 몇 도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이게 먼저 하면 이렇게 안 쉬는구나. 맨날 물리도 안 쉬지, 네. 난 뒤에 하니까 쉬는데 10분밖에 안 남았네. 다음 시간에 내가 먼저 아니니까 다음 시간에 쉴게요. 자, 그래서 10분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게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15페이지 보시면 몇 가지 예가 있어. 그래서 거기 지금 막 선생님이 삼각형 모양으로 써놓은 거 있잖아. 그래서 그 각도를 좀 연습을 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이제 복잡한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자, 해봐. 얘들아, 여기 각도가, 거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삼각형 표시했잖아. 그럼 여기 각도가 몇 도냐라고 했다 쳐. 이제 오늘 하는 거 정리하는 거야. 그럼 몇 도쯤 되는 것 같아? 왜 머리 고장 났어? 이거 몇 도쯤 되는 것 같아요? 몇 도, 한 몇 도야? 이게 중심 원소가 한 쌍, 두 쌍, 세 쌍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략 120도쯤 되는 거지. 그죠? 그잖아. 120도쯤. 그러니까 얘를 기준할 때 이렇게 평면인 거야, 평면. 이렇게.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또 뭐가 있어? 산소가 있잖아. 그럼 요 각도가 몇 도냐 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짓거리가 뭐냐면 눈으로 봤을 때 뭐야? 180도 이러지 말라고. 왜냐면 이게 중심에 뭐가 있으니까.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가 공유 두 쌍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야. 그리진 않았는데. 비공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각도가 대략 104.5도쯤 나온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럼 다시 여기는 각도가 몇 도쯤 나오는 거야? 그치. 얘는 중심 원소 한 쌍, 두 쌍, 세 쌍 냈으니까 각도가 대략 109.5도쯤 나온다.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구조를 그려낼 때 이 각을 살리지 않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각각의 각도가 몇 도가 되는지를 뭐 하는 거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다시 C에 O에 뭐가 되냐면 F에 자 F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자 이거는 두 개를 물어보는데 일단 니네들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얘는 구조가 몇 쌍이 있으니까 세 쌍이 있는 거잖아. 그럼 세 쌍이 있으니까 다시 그려보시면 자, 요런 느낌이에요. 요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세 쌍일 때 지금 선생님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 여기 결합각이랑 여기 결합각이랑 비교해보면 어디가 조금 더 작을까요?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알파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베타였다고 치면 얘들아 그냥 대충 후려서 찍어봐. 어디가 더 클 것 같아? 베타가 조금 더 커요. 왜냐면 얘가 얘네들에 비해서 전자쌍이 더 뭐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쪽이.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 사이의 반발이 얘네들 사이의 반발보다는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결합각을 표현하면 요 각이 요 각보다는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의 각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X에 WW 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 조건이 뭐냐면 단 2주기 원소면서 모두 옥텟을 만족한대. 그럼 이렇게 임의의 원소로 써 있어도 이제 X는 누구고? 그치? 탄소고 W는 누구다? 자, 산소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구조를 표현할 수 있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Z에 Y에 Y 이렇게 돼요. 알았지? Z에 Y. 뭐야? 졸려? 그러면 Z에 Y인데 거기 이제 조건이 뭐냐면 단 2주기 원소고 모두 다 뭘 만족해야 돼? 옥텟을 만족하잖아. 그럼 현재 이 나와 있는 그림을 봤을 때 이게 Z가 있는데 공유가 되잖아. 그럼 이 가운데 있는 놈을 공유만 갖고 있다고 치면 얘는 누구겠어? 2주기에 있는 원소 중에. 응? 붕소야, 붕소. 그지? 붕소. 베릴륨은 직선형이니까. 그럼 얘가 이제 붕소라고 하면 거기 써 있는 조건, 2주기 원소인데 모두 옥텟을 만족한다라는 걸 뭐야? 벗어나는 거야, 이러면. 그러니까 얘는 누가 아니야? 얘는 붕소가 아니고 비공유 전화쌍을 이렇게 갖고 있는 누가 된다? 질소가 되는 거야, 질소. 그렇죠? 그럼 얘가 질소면 이 Y는 얘하고 단일 결합하고 존재하는 놈이잖아. 그럼 2주기에 있는 놈 중에 질소하고 단일 결합한다는 거는 누구다? 플루오린이지, 플루오린. 그지? 그래서 얘는 N이 있고 뭐다? F가 있고 비공유가 있는 형태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있는 건 X에 W에 Y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앞에 있는 걸 조합하니까 가운데에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W 누구겠어? 산소고 그 다음에 뭐다? 플루오린 이렇게 형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조정할 때 C하고 O하고 F하고 결합해 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거기 써 있는 X, Y, 그 다음에 WZ가 누군지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밑에 봐봐. 뭐야? 무슨 형? 직선형. 나 무슨 형? 붕소니까. 그렇지. 평면 삼각형. 됐죠? 그 다음 밑에 가서 XY2. 무슨 형? 구분형. 그잖아. 중심 원소가 공유 두 쌍이 비공유 두 쌍이니까 구분형. 그 다음에 나 무슨 형? 그지? 공유는 단위 결합점 취급하니까 직선형.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분자 구조가 나왔을 때, 자, 요런 것들을 뭐 하면 되냐면, 이제 파악을 좀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 16페이지에 결합에 뭐가 나오냐면, 결합의 극성이 나오니까, 그 결합의 극성하고, 이제 요거 마무리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리고 숙제는 아직 하면 안 돼. 알았지? 아직 결합의 극성을 안 했기 때문에 결합의 극성 하고 나서 뒤에 있는 숙제 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난 시간 한 숙제 중에 진짜 질문 없어? 아니 뭐 태훈이 또 숙제 안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안 한 사람은 다음 시간에 뭐 하냐면 다음 시간에 좀 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알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야 숨 쉬지 마. 잠깐만.